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3점짜리들은 3점짜리 중에 뭐 질문할 거 있나요? 승현이도 없고. 네, 그러면은 바로 우리 9번으로 갈까요? 9번 다 맞았니? 찍어. 승현이는?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해야 제일 편하냐면, 이거 뭐 막 그래프 그리고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1이랑 2 사이에서 이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 1 넣었을 때 하고, 2 넣었을 때 하고, 부호가 어떠면 될까? 다르면 돼요, 다르면. 그죠? 1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돼? 3-a가 되고, 2 집어넣으면은 12-a가 되고, 그치? 이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둘이 곱한 것이 지금 음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럼 a의 범위가 그냥 3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부터 11까지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치? 물론 이제 정확하게 풀려면은 a 넘겨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풀었을 경우에는 저게 없잖아. 만약에 3참수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해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x축이 만약에 뭐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고 막 이런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걸러낼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정확한 풀이는 요거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a를 걸쳐가지고 푸는 것이 이제 정확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맞았니? 아, 둘 다 맞았어?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11번으로 가서 11번은 맞았나요? 자, 우선 11번은 귀납법인데 부등식이죠. 자, 가에 들어갈 것은 요게 좌변인데 좌변에서 n값이 2라면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끝나버리니까 가 빈칸에 들어갈 것은 4분의 5가 될 겁니다. 4분의 5. 그 다음에 나 빈칸에 보니까 기역의 양변에 무언가를 더하면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이걸 찾아가는 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이 수열에서, 그러니까 요걸로 볼까요? 요게 지금 k번째 항까지 써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번 항을 하나 더 더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 기역의 양변에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은 뭐냐? 요거의 다음 항. 요거의 다음 항이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그쵸? 요것을 이제 양변에 더하는 것이 그 다음 할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분의 1 요것을 양변에 더할 거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얘를 정리하면 뭐가 될 거냐? 그게 다입니다. 그죠? 얘를 정리하면 뭐가 될 거냐? 그래서 요것을, 자, 요걸 이쪽에 빼서 정리해 보면 그냥 정리하면 돼요. 2-k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지워질 거고요. 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요 앞에 있는 둘만 먼저 요거 둘만 통분을 시키면은 k 플러스 1분의 요 친구는 앞에 마이너스 k가 생길 거고 요 친구는 플러스 k 플러스 1이 생길 테니까 1이 되죠,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됐어요. 요거 빼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요거죠. 그럼 얘네들도 이제 통분해가지고 정리한다 생각하면 요거한테는 분모분자에 k 플러스 1을 한 번씩 곱해가지고 자 요렇게 만들어주고 요거한테는 분모분자에 k를 곱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럼 뭐만 남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k 빠지니까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빈칸에 들어갈 식이 되겠다. 되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걸 a라고 했으니까 a는 4분의 5고 나에 들어갈 식에다가 2를 대입해라. 2 대입하면 9분의 1이겠죠. 다에 들어갈 식은 거기다 분모에다 또 2배 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3개를 더하시면 답은 12분의 17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12번은 맞았니? 맞았고 승현이 틀어서 승현이는 아주 이 속도 문제가 쥐약이구만. 일단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 처음에 적분을 해야지, 그지? 위치를 찾아야 우리가 이 중점 m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적분을 하면요, xpt라고 할게요. p라는 점의 위치. 그래서 적분하면은 x-6t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qt. 자, 이건 q라는 점의 위치를 뜻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t. 뒤에 적분상수를 안 붙이는 이유가 뭐지, 승현아? 아는데요. 안 붙인다는 건 아닌데 이유를 아니, 이유를 알아야지 상황에 맞게 그걸 적용을 시키지. 이 문제 첫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0에서 출발하기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하니까 적분상수를 안 붙이는 거지. 0,0을 지나가야 되잖아. 이건 위치식이니까, 그치? 그래서 적분상수 둘 다 안 붙이는 거고요. 그럼 그랬을 때 M점의 위치를 우리가 써보면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한 거 아니야. 그죠?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하면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t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t-3 요렇게 생긴 그래프거든요. 그럼 봐봐. 자, 지금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식은 속도식이 아니고요. 이건 위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지? 그럼 내가 요거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3에서 이렇게 빵 뚫고 지나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어차피 지금 0보다 작은 쪽은 의미가 없어. 그지? 0보다 작은 쪽은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그래프는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가는 그래프. 그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이 M점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가지고 요 지점까지 간 거예요. 그럼 요 지점이 얼마냐? 극소점이잖아. 극소점인데 여기서 튕겼고 이렇게 됐으니까 띵띵 나눴을 때 2대 1 되는 거 알죠? 그쵸? 그래서 X값이 2일 때, T값이 2일 때, T값이 2일 때 Y값이 이 점이 가장 왼쪽으로 많이 갔을 때 위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이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M이라는 점은 시작한 다음에 음수 쪽으로 쭉 가서 마이너스 4를 찍고 다시 양수 쪽으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3초가 되는 순간에 원점으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4만큼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4만큼 오른쪽으로 가면서 원점에 도착한 거니까 거리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예. 아, 어디요? X, P, T. 아, 요거. 맞네. 이런 오류를 남길 뻔했네. 그치? 그쵸?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3번은? 13번은 맞았니? 해지 들었고? 야, 니네 둘이 뭘 합치면 되겠다, 그치? 둘이 합치면은 웬만한 거 다 맞았겠는데? 그죠? 둘이 이래도 좀 이렇게 바꿔 틀리고 할 수가 있지? 자, 요거는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얘는 일단 마이너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코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그냥 코사인 2x예요. 그럼 코사인 2x의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에서 주기가 이제 반으로 줄어든 거니까 뭐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겠죠. 파이. 그럼 거기서 또 절대값으로 올렸으니까 결국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요거의 무한 반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파이였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파이일 거고 요런 포인트들이 중요하거든.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이 뭐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인을 생각해 보시면 사인은 절대값 사인 요거 같은 경우는 2로 묶어서 생각해야 평행 이동시키는 양이 정확히 보이거든.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요렇게. 요런 친구라고 생각하면은 얘도 평행 이동을 시키기 전에는 기본적인 사인 함수 모양에서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까지 생각했다고 하면은 요렇게 되겠고 여기가 파이가 되겠지 지금. 주기가 파이짜리니까. 그럼 결국은 요 놈이랑 여기 있는 요 놈에는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다만 이렇게 옆으로 조금 이동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이동시키는 양을 얼만큼 이동시켜야 되겠느냐? 어차피 계속 지금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 포인트 여기로 잡자. 자, 요 지점이 여기로 오면 둘이 일치하잖아. 그치? 요거 0에서 4분의 파이로.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얘랑 똑같아지죠. 그 얘기는 지금 여기 평행 이동시키는 양이 8분의 k파이잖아. x축 방향으로 지금 8분의 k파이만큼 얘를 옮기는 거잖아. 그 평행 이동시키는 양이 자, 첫 번째 포인트 4분의 파이랑 같아지면 두 그래프가 일치하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k 값은 2가 되겠지. 자, 또는 이 0에 있던 지점이 옆으로 더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가도 어때 여기? 여기까지 이동이 돼도 또 똑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요게 4분의 3파이가 되는 경우에도 똑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여기서의 k 값은 6인가요? 느낌 맞지? 요 간격만큼 계속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4만큼 계속 커진 거니까 그 다음 k 값은 10일 거고 그 다음 k 값은 14, 그 다음 k 값은 18 요렇게 5개의 합이니까 이게 답이겠죠.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14번은 맞았나요? 맞았어? 그래요. 14번은 또 그래도 예의상 또 풀어줘야지. 자, 14번에서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가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게 fx인데 그 fx를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gx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gx에 대해서 일단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뭐 g 알파는 어때요? 0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얘를 이제 미분하면은 g 프라임 x가 뭐예요? g 프라임 x가 fx죠. 그쵸? 이렇게 두 가지 사실만 있어도 우리는 gx에 대해서 gx가 그러면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3차 함수인데 요 포인트가 알파고 요 포인트가 베타고 그죠? 여기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알파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알파 그렇구나. 쏘리. 그러면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네 맞죠. 자 그리고 알파 요 지점에 이제 뭐가 이제 지나가야 돼? g 알파가 0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알파, 0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x축이 있는 요런 상황이 gx죠. 자 그럼 요 상황에서 g 베타는 0보다 크다. 확실하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x는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틀렸죠, 그죠? 네, 극소값을 갖는 거죠. 극소값 갖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3차 함수는 무조건 3차 함수의 모든 그래프는 점대칭 그래프라 해서 점대칭. 어떤 특정한 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점대칭을 이루는 그래프라 그랬고 그 특정한 점이 바로 3차 함수의 변곡점이라 그랬죠. 그럼 지금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면 알파 베타의 한가운데 자 f의 꼭지점이 있을 거고요. 그게 그대로 3차 함수로 오면은 이 알파 베타의 한가운데 여기 요 지점에 변곡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 회전해도 똑같은 그래프죠. 그 말은 이 점을 기준으로 자, 이 점과 이 점은 정확히 점대칭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반드시 요 점과 요 점의 딱 중점에
요 변곡점이 위치할 수밖에 없다.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G에다가 집어넣으면 요 지점을 집어넣겠다는 얘기니까 요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G 알파 요 점의 Y좌표와 요 점의 Y좌표의 중점을 구해도 그래도 여기가 나오겠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3차 함수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 승현이 맞았어? 아니요. 야, 혜지가 맞췄대, 혜지가. 근데 20번 같은 거는 뭔가를 뭐 이렇게 식으로 탁탁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막 해보는 거지. 다 써먹고 막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저렇게 되고 막 해보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우선 뭐 1부터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조건들을 써놔. 1부터 집어넣어서 조건들을 써놓고 찾기는 이제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 항부터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됩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 가에 있는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2하고 A1하고 더해가지고 절대값 씌운 것이 1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써놓을까? 이렇게 풀마 1이라고 써놓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2하고 아니지 A3하고 A2하고 더하면은 풀마 2. 그 다음에 A3하고 아니죠 A4하고 A3하고 더하면은 풀마 3. 그 다음에 3이랑 4랑 더하면은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자꾸 머리가 안 돌아가지? 풀마 4. 그 다음이 여섯 번째 것까지 구하는 거죠. 네, 6하고 5하고 더하면은 풀마 5. 자, 이렇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세 번째 항이 A3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쵸? 이제 여기서부터 위로도 올라가 보고 아래로도 내려가 보고 양방향으로 가볼 건데, 먼저 네 번째 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번째 항. 자, 네 번째 항을 이제 생각할 때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사이에는 또 만족시켜야 되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요 관계죠. 그죠? 요거는 지금 홀수 번째 항과 그 다음번 짝수 번째 항 사이에는 항상 그 홀수 번째 항의 절대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네 번째 항을 찾을 때, 자, 요 관계에 의해서 네 번째 항은 0 또는 6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 조건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나 조건에서는 요 놈의 절대값이 요 놈의 절대값보다 커야 된다며. 그러면 누구만 살아남아? 0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은 확실하게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린 줄 알았어요. 알았어? 그래도 했으니까 끝까지 해볼게. 자, A2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2는요, 일단 요 관계에 의해서 플러스 2가 되려면은 A2가 5여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려면은 A2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아니, 플러스 1이어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요 놈이랑 요 놈 사이에는 특별히 뭐 추가적인 관계가 있나? 없어요. 그쵸? 이 나는 얘네 둘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치? 네, 그래서 A2는 둘 다 가능해. 그럼 이제 그 A2를 가지고 A1을 찾아보면 A2가 5라면, 자, 요 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A1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 둘 사이에서는 지금 이 나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잖아. 그럼 나 조건이 만족된다는 건 A1의 절대값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살려야 돼? 마이너스 6을 살려야 되는 거지. 얘가 탈락되는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얘가 1이라면 그럼 요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A1이 0이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역시 또 나 조건에 의해서 얘가 절대값이 더 커야 되잖아. 그러면은 요걸 지우고 요걸 살려야지. 그치? 자, 그래서 A1 두 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A4에서 A5로 넘어가 보면 A5는 자, 4하고 5하고 더했을 때 풀마 4가 돼야 되니까 4 아니면 마이너스 4겠죠.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섯 번째 항을 찾아보면 자, 얘가 4라면 1 아니면 마이너스 9인가? 1 아니면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는데 그지? 근데 얘네 둘 사이에도 또 얘의 절대값이 더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요게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기 위해서는 9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역시 또 얘는 날아가는 거고.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A1이 될 수 있는 친구가 요렇게 둘. 그 다음에 A6이 될 수 있는 친구는 요렇게 둘. 그지? 그럼 그 중에서 곱이 가장 크게 우리가 조합해 줘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이 조합되면 되겠죠? 그래서 6이 되겠다. 그 마이너스 9가 빨리 쓰였어요. 마이너스 9. 안 나겠어요. 아, 그랬어? 네, 조건에 맞게 따지면 이렇게 두 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이거는 또 승현이는 맞추고 혜진 틀리고, 그지?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은 일단 뭐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야. 그지? 요거를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꿔가지고 6분의 사인 a, 5분의 사인 b, 그리고 4분의 사인 c 이렇게 다 했을 거고, 그럼 요게 세 개가 같다라는 얘기는 저 밑에 달려있는 654가 뭐뭐뭐의 비율이랑 같죠? A, B, C.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의 비율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A라는 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여기를 6A, B라는 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여기를 5A, C라는 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여기를 4A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가계이등분선이 딱 보이잖아요. 그치? 가계이등분선 보이면 뭐가 생각나야 돼? 삼각형이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다. 여기 똑같다. 요때 A, B, C, D 하면 중딩 때 배운 거 아니야? A, B 대 A, C는 B, D 대 C, D. 기억나니?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부분 대 오른쪽 부분, 그치? 네. 그래서 이게 좀 딱 떨어진단 말이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니까 2대 3 비율이잖아. 그럼 이 5A가 2대 3 비율로 쪼개진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2A, 여기가 3A, 요거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그치?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BD의 실제 길이가 요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BD의 길이가. 자, 그럼 BD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3루트, 이거 어차피 제곱해야 되니까 루트 2분의 3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이 각이 등분선이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 대 여기가, 그지? 여기 대 여기랑 같아야 되니까. 그지? 그럼 이 전체 길이를 2대 3으로 쪼개야 되잖아. 5A를 2대 3으로 쪼개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ABD에서 코사인 A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4A 곱하기 2A분의 16A제곱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이니까 2분의 9인가? 그치? 자, 요거 하고요. 삼각형 ABC에서 여기서도 코사인 A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코사인 법칙을 써도 돼.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다. 그죠? 코사인 법칙 써줄게요.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아니까. 자, 그리고 이 전체 삼각형에서 구할 때는 어차피 A 떼고 계산해도 상관없죠. 그죠? 다 비율이니까. 그럼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16 플러스 25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는 거니까 8분의 1이 나옵니다. 그 8분의 1이 요 위에서의 코사인 A랑 같아야죠. 그치? 똑같은 각에 대한,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니까. 그래서 8이니까 요거 2, 4 하나씩 지워주고요. 이렇게 지워주고, 그러면 남는 게 20a제곱 마이너스 2분의 9가 2a제곱이랑 같지요. 그래서 18a제곱이 2분의 9랑 같고 a제곱은 4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a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a가 2분의 1이니까 선분 AD의 길이가 이제 1 되겠죠. 1. 답은 1. 요것만 기억하고 있었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중에는 질문 없죠? 수고했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